20년 8월에 시작해서 24년 2월에 처음으로 수익 157달러를 정산 받았고요. 14년 11월엔 두 번 합쳐서 4,600달러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동요감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략 2년 동안 약 2,000개의 글을 써서 1,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경험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글 2,000개 이꼴 약 1,000만 원 이렇게 공식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글 500개만 쓰고도 1,000만 원보다 훨씬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2,000개 써서 1,000만 원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럼 나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글이 15개쯤 쌓인 다음에 승인 신청을 했고 빠르면 2주, 제일 오래 걸린 건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위 도메인인가 승인을 하나만 받아서 다른 블로그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렵기도 했고 블로그 하나 잘못되면 나머지도 다 날아간다는 말이 있어서 그냥 티스토리 3개랑 워드프레스 2개, 총 5개를 각각 승인받았습니다. 티스토리 메인 블로그는 2023년 8월 초에 처음으로 개설했고요. 진짜 2년 동안 매일 최소 3개는 포스팅을 해서 여기에만 글이 1,140개가 있습니다. 처음엔 직접 경험한 맛집, 여행에 대해 써서 승인을 받았고 한동안은 이 주제로 계속 쓰다가 방문자가 너무 없어서 주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블로그 방문자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 만든 8, 9월은 방문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주제를 바꾸니까 조금씩 늘더니 24년 3월에는 확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엔 개설하고 유의미한 숫자의 방문자를 모으는데 7개월쯤 걸렸다. 그래서 수익 그래프도 보시면 24년 2월까지는 거의 없다가 2월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서 3월에는 하루에 31달러를 찍은 날도 있네요. 31달러를 환율 1,400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4만 원이잖아요. 하루 4만 원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24년 2월부터는 거의 뭐 회사원처럼 하루 8시간씩 글을 썼으니까 사실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지만 글이 더 쌓이면 수익도 늘겠지? 하는 마음으로 25년 4월까지 계속 글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글이 더 쌓여도 방문자가 그만큼 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이유들로 인해 결국 이 무렵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자세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블로그는 이게 진짠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이거저거 다 쓰는 블로그보다 주제가 명확한 블로그가 좋다고 해서 23년 9월에 첫 번째 블로그 승인 받자마자 만들었고 와인에 대해 써서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은 뒤에는 첫 번째 블로그에 쓴 글 중에 유입이 많고 수익이 좀 잘 나는 키워드로 약간 변형해서 글을 다시 올리는 서브 블로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는 글 개수가 233개입니다. 세 번째 블로그도 티스토리 블로그이고요. 이거는 24년 3월에 만들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블로그가 맛집 위주의 잡블로그였는데 경제 블로그가 수익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키워보려고 야심차게 만들었지만 사실 제가 경제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여기도 메인 블로그를 보조하게 되고 글은 총 96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이때는 블로그로 부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워드프레스 블로그가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워프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일단 용어부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도 어려워서 제가 뭐가 어려웠는지 설명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어찌어찌 따라서 만들긴 했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워프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워프를 또 만들어요. 왜 그랬냐면 23년 8월에 블로그를 시작한 이후 티스토리 광고 정책에 2번인가 3번인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변화는 상단 광고를 티스토리 자체 광고를 넣겠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상단 광고가 수익이 좋대요. 그래서 이때 티스 하시던 분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상단 말고도 다른 자리에도 티스토리 자체 광고를 또 넣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게 같이 발표가 난 건지 또 그 뒤에 또 난 건지 모르겠는데 전면 광고라고
말고 이제 링크를 클릭하면은 그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에 화면 전체에 광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티스토리 하던 사람들은 광고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 때문에 워프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또 휩쓸려서 두 번째 워프를 시작하고 이제 나중에는 아예 티스토리를 그만두게 됐는데, 워드프레스는 처음에 진짜 방문자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저한테는 용어가 낯설어서 어려운 그런 장벽이 또 있죠. 근데 일단 티스토리에서는 계속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워드프레스를 키워야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데다가 눈에 보이는 결과도 아무것도 없고, 티스토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수익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워프는 계속 뒤로 밀리고, 그러니까 방문자는 더 안 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다 결국 두 번째 워프도 접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 8월에 네이버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이 블로그는 이때 처음 만든 건 아니고 2022년에 만들어서 글이 한 10개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완전 방치 상태로 있다가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티스토리가 예전보다 노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스토리 메인을 1순위, 이 네이버 블로그를 2순위로 해서 키우다가 결국엔 티스토리는 완전히 버리고 네이버에만 이제 올인해서 여기는 글이 448개가 있습니다. 근데 수익은 24년 8월부터 지금까지 총 100만 원이 안 돼요. 사실 이 블로그도 25년 12월까지만 좀 열심히 하고 올 1월부터는 거의 방치된 상태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티스토리에 비해 수익이 많이 적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월별 수익은 메인 블로그, 워프 2개, 세 번째 블로그를 다 합친 건데요. 사실상 메인 블로그 하나의 수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23년 8월에 시작해서 24년 2월에 처음으로 수익 157달러를 정산받았고요. 14년 11월엔 두 번 합쳐서 4,600달러를 받았는데요. 이거를 650만 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달에 93만 원쯤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부터 25년 11월까지 1년 동안은 대략 한 달에 100달러 정도 수익이 났는데, 25년 5월부터는 블로그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25년 5월부터 100달러씩 수익 나는 거는 자동화 수익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방문자 추이를 보면 24년 3월에 갑자기 확 뛰죠. 그리고 10월까지 조금씩 떨어지다가 11월에 확 떨어지는데, 이때 아마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또 25년 7월까지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8월에 갑자기 뛰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 5월부터는 포스팅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도 수익이 확 떨어지지 않고 비슷하게 유지되죠. 그리고 방문자 그래프랑 수익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블로그 수익은 지금까지 총 3번 지급받았고 총 780달러, 109만 원쯤 됩니다. 26년 3월 중순에 마지막으로 정산받았으니까 3월부터 오늘까지 글 안 쓰고도 들어온 자동화 수익이 대략 17달러네요. 네이버 블로그 수익은 매월 방문자 수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방문자 수랑 수익이랑 꼭 비례하진 않아요. 그리고 24년 9월, 10월에 13만 원이 넘었다가 이후로는 수익이 줄었는데요. 이게 제가 블로그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수익은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조금 아쉽다. 지금 25년 5월부터 1년 넘게 포스팅을 안 하는데도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수익이 나잖아요. 이게 블로그의 최대 장점 같습니다. 써놓으면 수익이 나긴 난다. 근데 왜 그만뒀냐?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름에 많이 검색하는 에어컨 전기세 절약. 이걸로 검색을 해보면 제일 위에 AI 브리핑이 나오죠. 이게 바로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브리핑이 생기기 전엔 어땠는지 볼까요? 대본을 쓰고 있는 오늘은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나 혼자 산다의 기안84 샤이니 민호가 캠핑을 하더라고요. 그 장소를 검색해 볼게요. 자, 이건 브리핑이 안 나오죠. 보시면 블로그 포스팅이 제일 먼저 나오고 밑에 뉴스 탭이 있고 그 밑에 블로그 포스팅이 나오는데 다 네이버 블로그예요. 티스토리가 안 나와요. 그럼 티스토리에는 이 내용에 대해 포스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안 나오는 걸까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기준에 의해 검색 결과 앞쪽에 안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티스토리 블로그가 앞쪽에 나오는 키워드도 있을 거예요. 암튼 오늘 기준으로 이 키워드는 안 나온다는 거.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 1페이지, 그 중에서도 위쪽에 티스토리 블로그가 보여야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잘 안 보이게 알고리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방문자 수가 확 줄었고, 그래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했죠. 근데 티스토리랑 비슷한 조건이면 네이버 블로그는 자체 광고 수익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AI 브리핑까지 생기면서 블로그가 노출될 가능성도 줄었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잠시 쉰다는 게 지금까지 계속 쉬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블로그 부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동화 포스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글을 하루에 막 몇백 개씩 발행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존재에 대해 제가 안 건 2023년이고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개인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구글이나 네이버가 못 만들겠어요? 더 잘 만들죠. 그리고 진작부터 만들 수 있었죠. 근데 왜 구글이나 네이버는 자기들이 직접 자동 포스팅을 하지 않고 광고비를 나눠주면서까지 사람이 포스팅을 하게 하는 걸까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AI 학습을 위해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직접 정보를 올려줘야 AI가 그걸 학습하잖아요.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은 블로그 사업을 접지 않을 것 같다. AI가 동영상을 학습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리고 프로그램이 짜집기해서 쓴 글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쓴 글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이런 글이 장기적으로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내 블로그 글은 계속 밀릴 거다. 왜? 경험하지 않고 정보를 주는 글이었으니까.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정보를 주냐고요? 아까 기안84 캠핑장이 어딘지 검색했었잖아요. 그 캠핑장은 어디이다. 이런 포스팅은 그 캠핑장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TV를 보다가 저긴 어디지? 저 상품은 뭐지? 이렇게 궁금해할 만한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포스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방송 직후에는 제 블로그가 좀 노출이 많이 되죠. 그리고 운이 좋으면은 상단도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키워드는 하루 이틀만 지나면은 똑같은 글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서 제 글이 사라져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거기를 직접 갔다 온 사람, 그 물건을 직접 사서 사용해 본 사람, 이런 분들이 글을 남기면서 제가 쓴 정보글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 정보를 쓰다 보니 맛집 키워드가 많은 잡블로그가 됐는데 이런 블로그는 광고 단가가 낮아요. 그래서 제 수입이 적은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글 2,000개를 이런 맛집이 아니라 광고 단가가 높은 걸로 알려진 경제에 관련된 그런 글을 썼으면 방문자나 수익이나 훨씬 많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블로그 경험담이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이고 블로그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를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블로그 글 2,000개에 약 1,000만 원 수익을 낸 건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직접 부딪혀봤기 때문에 플랫폼 변화가 블로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무작정 글만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부드렸듯이 2,000개 쓰면은 1,000만 원은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단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여러분만의 방향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